자, 들어갑니다. 주택 공급 파트 봐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건설 공급해야 되는데요. 자, 사업주체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의 승인 밑줄 긋습니다. 이 승인의 동그라미 쳐요. 이 승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에요. 800세대 입주자 모집할 겁니다 해서 서구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가로 열고 복리세로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 단지 내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승인받거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잘 보세요. 사업자가 이유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죠. 자, 가로 열고 닫고 N은 세 번째 줄 갔어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지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 마감재지 목록표 밑줄 긋습니다. 요거 타고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영상물 밑줄 그어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승인권자 동그라미 쳐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써놓습니다. 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우리 견본주택을 보니까 이게 마감자재가 잘 되어 있는데 입주해서 보니까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요때 그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촬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이걸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거라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요. 그럼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 신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출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델하우스 지었을 때요. 견본주택 짓게 되면 바로 제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가로 열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공공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나 영상물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예, 제출합니다. 이게 첫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첫 줄 가로 열고 사업체가 국지 한지인 경우 밑줄 긋습니다.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견본주택 건설했을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입니다. 2년 이상 보관 동그라미 쳐야죠. 자, 이때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기산점 조심합니다. 이걸 제출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제출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그 주택을 건설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포크레인 한 대도 안 와 있어요. 맨 땅이야 맨 땅.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2, 3년 걸린단 말이지. 그 2년 이상 여기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보관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고 나서 2년 이상 보관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택 분양가격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에 1, 2번 묶어요. 공공택지 밑줄 긋고 별표 쳐놓습니다. 1, 2번 묶어놓고 별도로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인데 2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써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 폐지됐어요. 어디에서만 살아있느냐? 공공택지에서만 살아있어요.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된 이 하남시의 가밀지구 있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대수를 청약 경쟁률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하는 내용이 이번에 나온 거죠. 어제 나왔던가요? 그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이 별도로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일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어지면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이죠. 자, 그건 이따가 나오고.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1, 2, 3 묶어야 돼요. 넘어가서 204쪽까지 1, 2, 3 묶어놓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써놓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놔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 1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2번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공급할 때. 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유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영종도 하늘신도시,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이죠. 우리한테 공급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그러나 코 큰 놈들한테 분양할 때는 심의 거쳐서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자 하고 의결을 해버리면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내용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3번이 나옵니다. 자, 204쪽에 3번 봐요.
거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나오죠. 밑줄 그어요. 관광특구 해운대 잡자 그랬죠. 해운대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수영만일 때 부산의 해운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자 이거나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자 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입니다. 우리 초고층 건축물이다 하면은 건축법에서는 5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공동주택은 층고가 좀 낮기 때문에 150m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초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에 걸립니다. 예. 자 분양가를 갖다가 이게 가격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자 그거 한번 잡아주고, 동그라미 3번 분양가격은 네모 엮어놓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등 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공공택지 말고 국토교통장관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국토교통장관은 동그라미 1번 네모 엮어놓습니다. 자 네모 엮어요. 두 번째 줄 봐요.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입니다. 3개월간 동그라미.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입니다. 2배 초과 동그라미 치고, 자 1, 2, 3 딱 묶어놓습니다. 이런 지역으로서 1번 봐요.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동그라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한 지역이죠. 2배 초과 밑줄 긋습니다. 자 2번은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동그라미. 주택 매매 거래량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동그라미 쳐요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동그라미 쳐요. 공급대회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밑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죠.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한 지역이다. 밑줄 그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구만 지정하냐면 정부에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해요. 자 그런데 투기과일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죠. 기억나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투기과일지구, 특별건축구요. 티귿 둘이 지정한다. 기억나요? 자 지정 기준이 있어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최초로 3월 2일에 한번 지정되고 12월 2일에 한번 지정이 돼요. 그런데 세 곳에 지정되는데 전부 다 20% 이상이 돼요. 거래량이. 거기에서 두 곳은 5대1이 초과하고 10대1이 초과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가요. 다시 이거 이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몇 월 며칠에 지정했고 몇 월 며칠에 지정했어요? 3월 2일에 한번 지정했고 12월 2일에 지정했어요. 연초에 지정하고 아무튼 연말에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지정했냐면 세 곳을 지정했는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그 중에서 두 곳이 몇 대 1초가 5대 1초가 10대 1초가 이렇게 됩니다. 설명 들어요. 설명. 다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두 번 지정했어요. 몇 월 며칠과 연초 몇 월 며칠과 연말 몇 월 며칠. 3월 2일하고 12월 2일이죠. 몇 곳을 지정했어요? 세 곳. 몇 프로 이상이었어요? 20% 이상. 그 중에 몇 곳이? 두 곳이 몇 대 1초가 몇 대 1초가 5대 1초가 10대 1초가 이렇게 됩니다. 잘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직전월로부터 소급합니다.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 개월입니다. 개월. 직전월로 소급해서 12개월이에요. 1년 전이죠.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이에요.
직전월 소급해서 2개월입니다. 2개월. 전부 다 2배 초과, 2배 초과 이렇게 되어집니다. 2배 초과한다,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건 2배 초과는 가격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가격 상승률이 시도에 있는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배를 초과합니다. 자세히 잡을 거 없어요. 그냥 2배 초과한다 이렇게 잡아.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것은 뭐냐면 아파트에서 이 분양가격 상승률이 분양가격 상승률이에요. 분양가격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요거하고 비교했더니 2배를 초과하더라는 거야. 위에 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하는 거고 아래 거는 분양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하는 겁니다.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2배 초과 잡아야 돼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작년 이맘때를 비교해서 이 주택 거래량이 말이죠 20% 이상이 됐어요. 요런 데 지정합니다. 자, 직전월로 소급해서 2개월간 주택에 있어서 청약 경쟁률입니다.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경쟁률이죠. 청약 경쟁률.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한다, 모두 10대1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10대1짜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에요.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한다, 모두 초과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리고 10대1을 초과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직전월로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이 내용이 모두 연결돼야 돼요. 아, 복잡하다.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 지정 기준에서 투기활지구 지정 기준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이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활지구로 지정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이걸로도 지정됩니다. 같이.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가 분양계획이에요. 분양계획.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했어야 돼요.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역이 지정이 돼요. 지금 요거 5대1, 10대1 그 다음에 30% 집어넣는 게 시험에 요 근래에 계속 2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제일 밑에 거가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30% 이상 감소했어야 돼요. 증가가 아니죠.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연초에 몇 월 며칠? 3월 2일하고 12월 2일하고 지정되죠. 몇 곳에 지정돼요? 3곳에 몇 프로 이상일 때? 20% 이상일 때. 그 중에 몇 곳이? 2곳이 몇 대 1 몇 대 1? 5대 1, 10대 1 초과다. 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5대 1, 10대 1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에요. 지정 대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0% 이상 감소야 증가야? 감소. 증가로 해서 또 나왔어요. 요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04쪽 들어갑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가요. 국토기투량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국토기투량관. 미리 시도이사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자, 미리 직근 하급 행정처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국토기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또는 조정지역을 지정한다 할 때는 무조건 직근 하급 행정처의 시도이사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시도이사와 협의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직접적인 조정 관리권을 갖다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기투장관이 지정하려고 그래요. 투기과열지구를 국토기투장관이 지정합니다. 조정지역을 국토기투장관이 지정하려고 한다고. 이때는 직근 하급행정청이 시도이사의 의견을 듣는 거에 시도이사와 협의 거치는 거야.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기투장관은 시도이사의 의견 넣는 거고 시도이사가 들어갈 때는 국토기투장관과 협의 거치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이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듣지 않으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투기과열지구는 직접적인 조정관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급 행정청의 의원 청취가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강행 지정이 가능하지만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 협의가 장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 지정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 협의 가지고 의원 청취로 바꾸고 의원 청취 가지고 협의로 바꾸는 거야 이게.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국토 분양관은 밑줄 그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죠. 지정권자가 공고하는 겁니다. 자 공고하고 밑줄 긋고 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밑줄 그어요. 통보해야 한다 밑줄. 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이걸 시도의사로 또 바꿔요. 그러면 또 틀려요. 자,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시 쭉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밑줄 긋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별 붙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해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 해제할 수 있다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비례성 원칙에서 나온 법조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면 안 된다고. 무조건 해제해 줘야 돼요. 사유가 없어졌다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자, 투기과열지구가 또 지정 사유가 없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해제해야 한다. 또 이따가 조정지역 나오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걸립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요. 하급행정청입니다. 이 행정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걸 갖다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민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 OX. X라니까 주민이 끼어들지를 못해. 행정청에서 하는 일 자체를 주민이 끼어들지는 못해요. 주민의 어떤 행정계획에 대한 위반의 제한이다 해서 딱 2번 나오죠. 위반 신청권은 있습니다. 행정계획 이 수립 신청권, 위반 신청권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 요청하자 뭐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요.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말 있죠.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말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해요. 이게. 자, 그런데 어떤 지구단위 뭐 기지산대 가지고 이 위반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거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는 절대 투기과열지구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를 요청한다. 주민이 요청할 수 있다라든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요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모든 행정계획 수립 자체는 계획국권의 원칙에서 행정청만이 한다 그랬죠. 뭐 이런 것 등에 행정청만이 하는 고유 권한들입니다. 이게. 자, 동그라미 6번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제 요청받은 국토교통장관의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 붙여요.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결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하급행정청이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밑줄 그어요. 결정 통보 들어갑니다. 해제 여부 결정 통보가 며칠이에요? 40일. 며칠이에요? 40일. 40일짜리가 딱 2번 나와요.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자는 이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딱 2번 나옵니다. 40일짜리가. 공보에서 40일이 딱 2번 나와요.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 들어간다 하는 게 요청받으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게 어디에 나온다. 40일짜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여기에서 나온다.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렇게 나와주죠. 자, 밑에 봐요. 1, 2, 3, 4, 5 딱 묶어놓습니다. 자, 1, 2, 3, 4, 5 딱 묶었어요. 요것 등을 갖다가 양도나 알선, 광고 등의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놔야 돼요. 양도, 알선,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3, 4, 5. 조합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양도나 알선, 광고 등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저당과 상속, 상속 저당은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상속 저당은 제외. 상속 저당은 제외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죠. 자, 주택 상환사채 안 됩니다. 양도. 그러나 저당이라든지 뭐 상속은 가능하죠. 입주자 저축증서 안 돼요.
자, 4번 보면은 뭐가 건물 확인서 뭐 이런 것 등이 딱지라 그랬죠. 요것 등은 입주권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죠.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의 확인증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양도등 할 수 없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밑줄 그어놓고, 자, 이런 걸 양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국토유통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지위 무효 네모, 지위를 갖다가 무효로 한다. 네모 엮어놓고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네모. 지위를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내용을 크로스시키면 안 돼요. 선생님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급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말,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취소고 지위는 무효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가요. 206쪽에 사업주체가 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줄 그어요. 주택가격에 상장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밑줄 지급한 날에 네모에 끊었습니다. 날이야 다음 날이야? 날에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자, 따라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주택가격 지급해버리면 바로 그때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뭘 매도 청구해.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주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가요. 아무튼 뭐 거소를 알 수 없다 하면은 세 번째 줄 법원에 공탁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네 번째 줄에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퇴거 명령입니다.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네모.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들에게 지위는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하고, 그리고 사업 주체에 의한 이 주택 취득, 그리고 퇴거 명령.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국토유통장관은 밑줄 10년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 끝에 주택의 입주자격 제한, 입주자격 제한 네모에 끊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저당권도 설정 보겠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밑줄 그어놓고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밑줄 입수 요건은 안 된다 잡아갈 거예요. 가로 열고 주택조합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예요. 자, 입수 요건은 안 된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밑줄 그어요. 소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입주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통상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이후 60일까지입니다. 60일까지 동그라미 쳐요. 입소 유권이죠.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저당권 등은 설정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저당 잡는 건 괜찮아요. 1, 2, 3 묶어놓고 이게 저당권 등은 설정 행위입니다. 물론 매매나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밑줄 긋고, 자, 이게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과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통상 입주 가능일 네모였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을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자 밑줄 그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사업주체가 국지 한지 등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익대공사 공공기관 밑줄 동그라미 1번.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밑줄 동그라미 2번. 이런 경우에는 부기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특히 뭐 한국토익대공사도 부기 등기하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나오거든요. 부기 등기 의무 있다 없다? 국지 한지는 없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이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밑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밑줄 서로 연결하고,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줄 가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밑줄 서로 연결합니다. 자,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는 말이 신설됐어요. 신설 써놓습니다. 신설 써놓고, 자, 1번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갑이 배짜라 하는 자가 소유권을 회복해버렸어요. 이게 실소유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거기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 5% 미만이에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대표자를 선정해 입주자 대표자를 선정하겠죠.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대표자는 이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자, 위에 따른 이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해보면 안 돼요.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자, 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표자를 하는 이 갑에게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밑줄 그어요.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 송달되어야 됩니다.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밑줄 그어요.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주체에 있어서 아무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모르고 자기가 매도 청구에서 100%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소유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이 이게 사업주체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208쪽 한번 넘어가 봐요. 자, 투기과일지구 나왔죠? 투기과일지구는 둘이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장관 네모 시도의사 네모였고요. 자, 요자가 이제 심의 거쳐서 이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이 경우 투기과일지구 지정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밑줄 긋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하자에서 끝나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공고하죠. 공고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보하자 하급행정청한테 시장군수구청장들한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는 밑줄 그어놓고 지정사유가 없어있다면 두 번째 끝에 투기관리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답니다. 투기관리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밑줄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여기는.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크게 쳐놔야 돼요. 국토교통장관 네모 투기관리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드려야만 밑줄 서류 연결. 자, 시도지사 네모였고요. 투기관리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 협의 밑줄 서류 연결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국토교통장관은 1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휴일을 소집하여 네모 별표. 자, 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야 휴일을 소집하세요. 휴일을 소집하여야 요거 조심해. 이걸 심의를 거쳐서 해버리면 안 돼요.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심의사항이지만 휴일을 소집합니다. 재검토니까요.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 동그라미 1년마다 재검토가 딱 한 번 투기관리지구에서 나와요. 자, 1년마다 재검토가 투기관리지구에서 나옵니다. 이때 휴일을 소집해서야 심의 거쳐서야 휴일을 소집해서 재검토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쭉 밑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요. 하급행정청은 이 주민은 해버리면 틀려요. 사유가 없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투기관리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주민이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하급행정청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넘어가서 209쪽 갑니다. 자, 이에 따라서 투기관리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는 이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동그라미 쳐요. 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밑줄 통보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하자는 것은 어디에서 딱 두 번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관리지구에서 나와요. 여기에서만 딱 두 번 나옵니다. 40일짜리가. 요거 하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는 밑줄 그어놓고 지정권자는 이 지정 사유가 없어있다 인정될 때는 투기관리지구 지정을 갖다가 해제하고 공고하자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9번 투기관리지구 지정 대상 나오죠. 자, 1번 별표 쳐야 돼요. 2번에 과목 별표 쳐야 됩니다. 자, 2개월 동안 5대1 2개월 동안 동그라미 치고 소급해서, 자, 5대1 초과 밑줄, 그 다음에 10대1 초과 밑줄, 그 다음에 감옥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거 암기해 줘야 돼요.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209쪽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나오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 있죠? 뭐를 조정하는 거냐? 청약 조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뭐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6개월 이상 거기에서 이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 지나야 1순위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1개월만 경과해 버리면 또 1순위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두 곳이에요. 요게. 그래서 과열 지역이 하나 나오죠. 과열 우려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우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위축 우려 지역이에요. 위축 우려 지역이죠. 지역이에요. 자, 과열 우려 지역이 현재 지정된 것을 보면 서울이죠. 그 다음에 과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죠. 자, 부산도 지정이 되어 있죠. 해운대 쪽에.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쪽에 지정이 됐어요. 대구 수성구 쪽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지정이 되어 있죠. 고양시.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그 다음에 남양주. 뭐 이런 데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이런 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요건 위축 지역은 말이죠. 이 지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지정을 안 했어요. 이 지정 대상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지정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이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게 거제하고 군산이에요. 여기 분양가가 막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1000만 원씩 분양하다가 막 900만 원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 이렇게 붙는 데가 바로 위축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제도 오고 군산은 바로 이제 그 조선업이 이게 불황을 겪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막 하락하죠. 그래서 분양 가격도 이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데가 위축 지역인데, 그러면 위축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거제와 군산인데 이걸 지정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지정을 못 할까요? 왜 지정하면 안 돼? 지정하면 이걸 낙인 휴가라 그래요. 우리 낙인 휴가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스티그마 이펙트 해가지고 스티그마 휴가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한번 낙인 휴가 찍히면 그 지역은 어차피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뭘로 거기다가 투자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낙인 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반대되는 말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재밌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A라는 학생을, 야, 넌 참 잘한다. 그거. 너는 앞으로 뭐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요. 이걸 갖다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 굉장히 이게 효과가 대단해요. 그런데 친구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두드러 패죠. 너 커서 깡패나 되겠다 이놈아. 해가 두드러 팹니다. 진짜 깡패 돼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인 효과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저주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이 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위축 지역은. 지정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그 요건을, 기준 요건을 다 이게 충족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아, 당신은 진짜 돈 잘 벌게 생겼다고. 만나자마자 공인중개사업 하면 진짜 잘할 거야. 야, 그러면 은연중에 그런 말이 이렇게 되새겨져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너는 하자마자 3개월 안에 문 닫겠다? 이러면 뭐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어요. 그게 낙인 효과거든요. 집 한번 나갔다 하면 또 나갈 거예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낙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변 분들한테 참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참 잘하실 거라고 하고, 꼭 합격하실 거라고 하고, 힘내라고 하고, 합격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하고,
합격해서 꼭 공법 교수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뭐 이러네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지. 자, 거기 봐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데 한번 봅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210쪽을 한번 가봐요. 선생님들 210쪽을 보면 자, 동그라미 3번이에요. 거기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조정대상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하는 자는 지정하는 자는 장관이거든요. 정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놓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미리 시도이사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조정지역 지정할 때, 조정대상 지역 지정할 때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지정할 때는 시도이사 의견을 드려야 돼요.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똑같은 절차로 갑니다.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적시를 공고하고, 자, 공고하고 밑줄 지정권자가 공고하는 거죠.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무령을 통보한다.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이사에게 내용 통보하자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량은 유치한 모집 공고 시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자 해서 나오는 거고.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놓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심의 거쳐서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의 밑줄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야. 이거 조심해야 돼.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 지역 전부 다 해야 한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똑같은 이런 틀로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된 지역의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긋고, 자, 하급행정청이죠.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요청권자는 주민이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잡아야 돼요. 자, 동그라미 7번 봐요.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 나오죠. 과열지역 네모였고요. 과열지역. 자, 여기에 뭐 1.3 뭐 이런 1.3배 초과 2개월 막 5대1 10대1 막 이런 말 나오죠.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자, 오른쪽 위에 위축지역 나와요. 이번에 위축지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거기에 6개월간 뭐 1.0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 P가 붙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매행위 제한 한번 보세요. 전매행위 제한 등 봤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네모 엮어 놓습니다. 별표. 자,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건설 공급하는 주택 네모였고요. 이게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거 잡아야 돼.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은 전매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래서 전매 제한 안 걸려. 분양에서 건설 공급되는 이 아파트가 전매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예. 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자, 일단 넘어가요. 안 해도 괜찮고. 우리 전매 제한에 걸리는데 이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 했었죠. 전매 제한에 안 걸리는 것이 세상해하고 매매여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매매여, 세상해하고 매매여 하는 거, 경매, 공매, 증여 뭐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는 것들 있죠. 이런 건 전매 제한에 안 걸립니다.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13쪽 한번 봐요. 자, 213쪽을 보면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리모델링은 참 봐요. 이 리모델링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원칙 허가야. 물론 3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지만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구청장의 허가고, 시공자 선정은 시공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입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리모델링은 말이죠. 우리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의 정의가 뭐냐면 대선 또는 건축물의 일부 증축 또는 개축이라고, 일부 증축 개축까지를 포함해서 이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택법은 대선하고 증축밖에 없어요. 일부 증축밖에, 개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하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리모델링 방법이, 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주자 대표위에서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위에서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요건이 주택 소유자 있잖아요. 이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게 된다면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입주자 대표위에서 나와가지고 삼성 레미안을
시공자로 선정해서 우리 추가 부담금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다 동의를 해준다 하면 그래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업체니까 1억 5천 투자할 가치가 있지 뭐 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지겠지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전원 동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잖아요.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반드시 이 의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있어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전체를 할 때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전체에 있어서 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 요건을, 결의 요건을 갖다가 제출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는 동이 있단 말이죠. 제일 뒷동은 나는 재건축으로 가자 이렇게 된다고. 이 반대하는 동은 그 동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돼요. 전체로 봐서 3분의 2가 됩니다. 전체로 보면 전체로 봐서 전체 할 때. 그리고 각 동별 이 과반수 동이에요. 과반수라는 것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얘기합니다. 각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자, 물론 동만을 할 때는 요 요건이 충족하면 되고 한 동만 하겠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두 동만 하겠다 할 때 3분의 2 이상 결의를 제출해야 됩니다. 찬성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3쪽 갑니다. 리모델링 허가 등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과 시장군수구청의 허가 밑줄 허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아서 하는 단계. 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밑줄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예요. 입주자 대표 밑줄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허가 동그라미.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허가받아서 한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고. 자, 5번 밑줄거예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건설업자 뭐 현대건설, 서희 스타일스 뭐 이런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밑줄긋습니다. 경제입찰 네모였고.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의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이죠.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 밑줄 긋고 50세대 이상 증가한다. 네모였고 놓습니다. 허가하는 경우에는 자, 50세대 이상부터 그래요. 30세대 이상부터 그래요. 50세대 이상부터 그래. 기반시설의 영향. 자,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의 영향.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향평가 들어가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밑줄 그어요.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동그라미. 자, 7번 갑니다.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피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 자,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긋고 사용검사 동그라미 쳐요. 자, 이 리모델링은 허가받고 사용검사하는 자가 동일하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 허가라는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어요.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밑줄 긋고 밑에 권리변동계획 수립 봐요. 자, 밑에 보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근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만 이게 권리변동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원래 100세대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1000세대 중에서 100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해는 거야. 그러면 건물만 줄 수가 없잖아요. 대지사용권 지분까지 줘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000세대의 지분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다고. 권리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 계획을 수립하자 이 내용이야. 자,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14쪽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 3번 가고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 나오죠. 가로 열고 제일 끝에다 가로 열고서 받아 적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써놓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한다?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써놓습니다. 자,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써놨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서 가로 열고. 자,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네모였고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요, 시도이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요. 네모였고 별표쳐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다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물론 챕터 품은 잊어버리지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화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목포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의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이 필요하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목포시장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밑에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네모였고요. 자, 누구예요? 수립권자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동그라미 치고 공남 동그라미 쳐요. 우리 모르겠다. 공남 공청이 나온다. 무조건 14일 잡아가면 됩니다.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긋고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의견 제시 밑줄 긋습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는 60일 이내 지방의 의견 제시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입니다.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냐는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똑같은 내용이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주민 공남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를 생략한다. 1, 2, 3 묶어놓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건 뭐를 생략한다 하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잡아가요.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떻게 다 맞추냐고 이런 걸 다 정리하냐고. 자, 10% 범위에서 증가 밑줄 그어요. 10% 범위에서 증가, 감소하거나 증가 뭐 이런 말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네모였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 동그라미 심의 밑에 줄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 갑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 밑줄 그어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놈의 광역도시계획에서 협의 요청을 받는 자는 둥그스름하게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이런 내용 있죠. 거기하고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대도시장은 밑줄 그어요. 대도시장은 밑줄 그어놓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도의사 승인 네모 있고 별표 칩니다. 대도시시장만, 전주시장만 전라북 도지사에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밑줄 그어요. 도지사의 승인은 대도시장만 받습니다. 자,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한다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오른쪽에 벌칙 봅니다. 자, 3학년 3반짜리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밑줄 그어놓고 이거 하나만 갑니다. 자, 2번과 3번 묶어서 별표 쳐요. 전교생이 3학년 3반으로 갈 거예요. 전교생이 3학년 3반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3학년 3반 전교생이 전매 행위를 해버렸다, 교란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2번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를 위반했죠. 교란 행위를 한 자입니다. 교란에서 교란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 밑줄 전매 동그라미 쳐요. 전교생이 3학년 3반, 전교생이 3학년 3반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채권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201주 겁니다. 자, 201주 주택 상환사채 나오죠. 선생님들 201쪽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주택사환사채. 주택사환사채는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림을. 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고 이게 의무적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채권명에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상환이란 말이 들어간다. 상환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토의상환 채권, 이게 오늘 공부하는 주택사환사채입니다. 유일하게 사채가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사채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주택사환사채. 그 사채는 원래 어디에서 규율해야 되냐면 상법에서 규율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주택법상이 채권이죠. 따라서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나머지 상법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틀려요. 상법으로 보완 들어갑니다.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등은 이 주택법에서 규율이 안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반드시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시게 한다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보승에 걸린다 이렇게 잡았죠. 자, 보증받고 승인받는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보증은 누구만 받고 민간만 받고 그 다음에 승인은 모두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누구냐? 주택 건설해가지고 주택으로 하나씩 줘야 돼요. 가불병한테. 그래,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한국토익택공사예요. 한국토익택공사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등록사업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한국토익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사환사채 발행은 한국토익택공사, 지방공사가 발행할 수 있다. 땡 걸린다. 등록사업자 현대건설이 발행해.
자, 그런데 현대건설은 보증받고 민간이니까 한국토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는 국토유치장관 주택건설이니까 장관에 있어서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돼요. 내용 돼요? 정리? 자, 우리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채무지급증서죠. 채무지급증서이기 때문에 내 돈 구워가면 언제 줄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상환기간 잡아야 돼요. 상환기간. 자, 상환기간은 언제냐 하는 거야. 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발행일로부터 시작해서 입주 가능일까지 하면 안 돼요.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하는 거야.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 발행일은 이해 가죠? 공급계약 체결일 이해 가요? 공급계약 체결이요? 이제 윽박질러야 돼. 시간은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봐. 입자 모집 공고가 있잖아. 승인 신청 딱 들어갔어. 그러면 입자를 모집해라. 승인해줬어 서구청장이.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지. 6월 1일에 딱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거야. 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언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기간 있겠지. 1순위는 6월 10일에 청약해라. 청약. 2순위는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청약해라. 이게 나온다고. 무주택자 특별구성공고는 6월 9일이고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면 당첨자 발표가 있어. 당첨자 발표가 있잖아. 당첨자 발표가 있어. 당첨자 발표가 6월 20일이야. 그러면 6월 20일 딱 나오면 계약금 2천만 원을 갖다가 이 계약 체결하라 하는 날을 10일 이상 이렇게 한 2주 동안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계약일이 언제냐면 계약일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일까지 모델하우스 또는 우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 광주은행 본점이라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뭔 말인지 가요? 그러면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날까지 2천만 원 계약금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상환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체결하고 나서 딱 가봤어. 현장 가봤더니 포크레인 와 있어 안 와 있어? 안 와 있다고. 맨 땅이야 맨 땅. 다시 입주하려면 2, 3년 걸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발행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면 틀려버린다고. 상환기간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내 돈 꺼가면 이자 얼마 줄 거냐 하는 이율이 나와야 돼. 이율. 이거 주택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주택으로 주면 되는 것이 주택 주면서 내가 방 한 칸 더 줄게 아니면 이자로 모래 5삽 더 줄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니까 액면가 그대로 발행하겠다는 거야. 3억짜리 그대로. 이거 몇 년 한 4, 5년 전에 돈을 땡겨 쓰는 거거든. 자재값 오르잖아요. 인건비 오르잖아요. 매년 건설비용 이게 10%씩 올라. 이거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야. 액면가 또는 할인해로 발행하겠다는 거야. 먼저 돈을 땡겼으니까 3억을 2억 7천에 발행하겠다는 거야. 액면 할인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이거 지우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